지속 가능한 학생 선수 육성 방안 발제를 맡은 서울 최고 김종우입니다. 저는 8년간 학교 운동부 감독 교사를 했었고요. 교육청에서 6년 동안 학생 선수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는 360명의 체육 인재들이 다니고 있는 서울 최고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전문 스포츠 분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앞에 발제 3가지가 모두 다 교육과정과 관련돼 있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마지막 4번째 발제 주제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한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이란 말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는 것은 환경의 파괴, 자원의 고갈 같은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특히 전문 스포츠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많이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선수 부족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4월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1년 합계 출산율이 0.81이라고 하고요. 여기 수도 서울은 0.6 정도라고 하니까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이란 말이 실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우리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6년과 2020년 자료인데요. 학생 선수는 무려 1,120명이 줄었습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고요. 학교 운동부는 604개나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체육백서 자료이고요.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시 483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14만 명 정도 줄었는데요. 그중에 10,000명이 줄었다는 것은 비율 대비해서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등록 선수를 한번 보시죠. 여기 초중고 고등학교 등록 선수예요. 학교 운동부가 아닌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등록 선수는 오히려 800여 명 가량이 늘었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등록 선수는 늘고 있는 현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도 우리 전문 스포츠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우리 전문 스포츠,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건데요. 바로 학교 밖 스포츠 클럽이 등장하고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가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시행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이제 학교 밖에서 이제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야구부가 초중고 야구부가 총 285팀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제가 대한야구협회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셌는데 아마 그래서 정확치는 않을 수 있는데 285팀이 지금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근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를 거쳤는데도 현재 올해 클럽팀은 등록팀은 322팀입니다. 학교 운동부는 8개가 줄었는데 학교 밖 야구 클럽이 무려 45개나 늘었습니다. 야구의 인기가 높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방안들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는 사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측면도 물론 있었겠지만 교육청이나 체육회에서 조직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클럽인데요. 올해 30개군 시군에서 15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산시 교육청은 전문 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운영형, 교육청 지정형, 학교 거점형, 종목 단체 직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종목의 특성에 맞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 밖에서 전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작년에 전문 스포츠 클럽 지원 조례를 아예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지역형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형으로 나눠서 현재 17개 전문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을 주최한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표적인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을 통해서 특히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을 통해 운영이 어렵거나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학교 운동부를 클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클럽으로 운동부를 전환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과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은 조금 다르죠. 서울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건이 없습니다. 건이 없는데 그것은 이제 서울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서울은 학생 수도 많고 나름 시설도 있고 지도 인력도 충분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위기 상황이지만 각자 나름 노력을 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주목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수십 년간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 운동부였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독점한 건데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 폐해도 존재했습니다. 독점의 폐해는 다 아시잖아요.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부족하고 또 질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운동부에 스포츠 클럽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육성 방법들이 많이 다양화된 거죠. 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니까 수요자들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는데 취미반에서 전문 선수반까지 다양한 수준의 참가가 가능하고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 체육을 이어주는 우리가 말로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이런 체육의 선순환 구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마침 아시다시피 올해 6월부터 스포츠 클럽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정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 스포츠 클럽을 통해 학교 운동부와 연계하여 종목별 전문 선수를 육성하고 기초 종목,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스포츠 클럽이 점점 예산도 만들어내고 또 법령도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역전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역전돼서 결국에는 학교 운동부는 역사에서 퇴장하고 스포츠 클럽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 클럽이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스포츠 클럽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 중에 이제 쌍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배 두 개가 가면서 한 그물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긁어오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 클럽이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하면서 이렇게 운동에 재능이 있고 흥미를 갖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학생 선수로 발굴하고 육성해내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두 배가 지금 다 제대로 있진 않아요. 조금씩 고장나 있고 좀 더 수리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학교 운동부는 스포츠의 가치 회복과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들을 좀 펼쳐야 될 것이고요. 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선수가 되지 못하는 학생 선수들이 9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을 위해 교양과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급별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고요. 또 학생 맞춤형의 진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듀얼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실 초중고 학교 급별로 이런 교육들을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운동부가 이렇게 오명을 씌운 게 사실은 폭력과 어떤 반인권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렴하고 불공정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어서 학교 운동부가 좀 더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예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 체육 예산만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2022년, 2020년 나라 살림의
0.3%가 체육 관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전체 나라 살림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예산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그 인력을 얼마만큼 확충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성학교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빨리 끝내라는 압박이 있어서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뭐 다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생각하는 게 학교 기본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학교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학교에서 운동부를 하는데 거기 교장, 교감 발령 나면 엄청 막 이렇게 불만이시거든요. 사실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던 교육 전문직으로서 아주 모멸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면 뭐 규제가 심하고 또 뭐 어려운 거예요. 운영 자체가. 그런데 그런 메리트들을 줘야 되는데 학교 기본 운영비 중에 공통영상 운영비와 통합교부 사업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이 운동부 육성에 대한 공통영상 통합교부 사업비를 올려서 여기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여태까지 예산이라는 건 목적 사업비라고 해서 자 학교 운동부 하는데 훈련비로 쓰세요.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학교는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학생 선수가 40명이군요.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1인당 얼마에서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쓰십시오. 그러면 운동부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대한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이제 스포츠 클럽도 조금 지난 2년간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집단 합숙 생활이라든지 열악한 숙소에서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고 또 교육부 교육청 방역과 훈련 지침이 적용되지 않아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 클럽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익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스포츠클럽법 11조 지정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보시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또 뭐 이런 것들이 관리 방안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스포츠 클럽들이 지정 스포츠 클럽을 신청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여기 지금 교육부 관계자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지자체, 경기단체가 시급히 모여서 이런 학교 밖 스포츠 클럽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를 시급히 만들고 그런 논의를 바로 이 토론회 이후에 바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그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새 정부에서 학생 선수의 육성 체계를 다변화하여 전문 선수의 안정적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학교 운동부와 지정 스포츠 클럽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팀, 실업팀, 프로팀 창단을 위한 재정도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되게 근본적이고 단순한 내용이라서 저는 좀 오히려 만족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것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었어야 했던 것들인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했던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거를 지금까지 못해왔는가? 대학팀, 실업팀, 프로팀 창단이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인력, 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 여기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새 정부에게 지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제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 선수들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